안녕하세요.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찾아 떠나봅시다. 출발. 역사 미스터리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태조 이성계 미스터리 한 이야기. 여러분들은 우리의 역사서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역사서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등이 남아 있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1512년에 다시 인쇄가 되었다고 합니다. 목판을 만들어서 여러 장의 인쇄본이 존재한다는 말이 됩니다. 고려사는 1451년까지 60여 년에 걸쳐서 작성과 수정을 반복하여 편찬되었다고 합니다. 모두 이성계 조선에서 만들어졌다는 말이 된다고 보입니다.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려사에 나와 있는 이성계의 내용은 99% 신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사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초대 국왕의 일대기가 되는 내용을 허구로 구성해서 편찬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성계의 기록을 바꾸는 것보다 땅의 지역명을 바꿔 쓸 수 있다고 보입니다. 믿기지 않는 이성계의 활약상과 이해할 수 없는 이성계의 활약을 보시겠습니다. 조선의 초대 국왕인 태조 이성계, 고려사에 많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서 이상한 점을 찾아보았습니다. 1361년 11월 14일, 우리 태조가 홍건적의 왕원수 이하 100여 명의 목을 베었고 1인을 사로잡아 바쳤다. 이 기사에서 이상한 점이 딱 나옵니다. 홍건적이라는 무리입니다. 홍건적은 1348년 절강성 방국진 해상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1351년에 황하의 개수 공사를 시키던 백령교도인 홍건당이 봉기했다고 합니다. 1357년 홍건적은 유복통의 인솔 아래 3개의 군으로 나뉘어 대북벌을 개시하였고 초반에는 승리를 하다가 내부 반란으로 인하여 북벌을 실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1359년 홍건적의 주력부다가 주둔하던 개봉을 다시 뺏기면서 요동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 이후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미스터리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봉은 하남성에 위치해 있는 도시인데 여기에 있던 홍건적들이 왜 요동으로 도망을 가야만 했을까 합니다. 자신들의 본거지는 절강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본거지로 도망을 안 가고 하북성과 요서의 많은 원나라 군대를 뚫고 요동성으로 도망을 갔다. 그것도 수십만이나 되는 병력이 정말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그 후 한반도로 와서 개경이라고 말하는 개성을 점령하였습니다. 홍건적은 서해 번쩍 동해 번쩍 하던 무리였나 봅니다. 고려사 1362년 1월 18일 을축 동틀 무렵에 여러 장수들이 사방에서 전진하여 공격하니 우리 태조 이성계가 휘하의 친병 2000명을 거느리고 용기를 내어 공격하여 먼저 성에 올라가 적을 크게 격파하였으며 적의 괴수 사류 관선생 등을 베어 죽였다. 적이 달아나면서 서로 짓밟아서 쓰러져 죽은 시체가 성에 가득 찼으며 머리를 베어 죽인 것이 무릇 10만여 급이었고 원 황제의 옥새와 금보, 금은동으로 만든 도장, 병장기 등의 물품을 노획하였다. 잔당인 파두반 등 10만여 명은 도주하여 압록강을 건너 가버리니 적들이 드디어 평정되었다. 여기서 미스터리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적의 머리를 베어 죽인 것이 무릇 10만 명이고 도망간 사람이 10만 명입니다. 이곳 개경에는 홍건적이 20만 명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개경 안에 20만 명이 들어가서 수성을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20만이라는 병력으로 수성을 하는데 이성계는 몇 명으로 공성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수성의 병력보다 많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성계 측 병사도 20만은 있었다고 보입니다. 홍건적이 개경을 빼앗았다고 하면 한반도의 반은 홍건적의 영향권에 있었고 이성계 측은 그 이하의 땅의 군사들을 가지고 개경을 탈환했다고 보입니다. 단군 이래 손에 꼽히는 전쟁입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전쟁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성계의 전공이 허구라고 생각해서 무시하는 것일까요? 미스터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성계 개경 탈환 전투가 있었다는 말을 안 하는 것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건 무엇일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1370년 01월 04일 우리 태조 이성계가 기병 5,000명과 보병 10,000명을 거느리고 동북면으로부터 황초령을 넘어 600여 리를 행군하여 설안령에 이르렀으며 또 700여 리를 행군하여 갑진일에 압록강을 건넜다. 이날 저녁 서북방 쪽에 자줏빛 기운이 하늘에 가득 찼는데 그 빛이 모두 남쪽으로 향하였다. 서원관에서 이르기를 맹장의 기운입니다. 라고 하니 왕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내가 이성계를 보냈으니 필시 거기에 대한 반응일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기사에서 보면 험하기로 엄청 험한 개마고원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보병의 수는 10,000명이고 기병의 수가 5,000명입니다. 기병의 수가 5,000명이면 말이 5,000필이 된다고 보입니다. 험한 산길을 말을 타고 넘어갔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갔다고 하니 이상한 일입니다.
이동 거리를 보면 황초령에서 설안령까지 600리, 설안령에서 압록강까지 700리를 행군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으로 행군한 이유가 다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면 1370년 01월 당시 동령부의 동지인 이오로 천모가 이오로 테무르는 태조 이성계가 온다는 말을 듣고 우라산성으로 이동해 주둔하여 험한 지형에 의지해서 항거하려고 하였다.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동쪽으로는 황성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동령부에 이르며 서쪽으로는 바다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압록강에 이르는 지역이 텅 비게 되었다. 이성계는 우라산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험한 산길을 택하여 갔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성계는 동북면 원수이기 때문에 동북면에 있었고 그곳에서 출발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황초령에서 설안령까지 거리가 600리라고 합니다. 설안령에서 압록강까지 700리라고도 합니다. 황초령에서 설안령까지 직선거리로 37km 나옵니다. 설안령에서 압록강 최단 거리로 97km 나옵니다. 황초령에서 설안령까지의 거리보다 설안령에서 압록강까지의 거리가 2.5배 먼 거리입니다. 역사서에 나와 있는 거리는 황초령에서 설안령까지의 거리보다 설안령에서 압록강까지의 거리가 1.16배 먼 거리입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려사에 나와 있는 거리의 기록들과 실제 거리가 너무 많이 다릅니다. 어느 정도 비슷하다면 그때 측량이 달라졌거나 조금 틀릴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곳이 황초령이 아니고 설안령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사의 기록은 이성계의 업적을 남기는 과정이기이고 조선에서 편찬한 역사서인 고려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허구로 기록했다고는 믿기 힘듭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이성계의 업적을 허구로 만들 수 없어서 사실을 기록하고 지역을 바꾸는 데 있어서 작은 땅에 우겨 넣다 보니 이러한 일이 생겨났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미스터리한 이야기입니다. 이성계가 우라산성을 공격하니 그 주변에 있던 적들이 항복해 왔다고 합니다. 그 주변을 나타내는 문구가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황성이라고 말합니다. 황성이라고 하면 평양이나 개경을 말합니다. 하지만 동쪽의 집안시를 국내성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곳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북쪽으로는 동령부라고 말합니다. 동령부는 평양 일대를 말합니다. 이 기사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령부는 이동되었다는 가설을 가지고 나온 듯합니다. 동령부는 평양 일대에서 요동으로 이동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바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다라고 하면 너무 먼 거리입니다. 하지만 서쪽에는 발해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다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남쪽으로는 압록강이 있다고 하니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년이 흘러 북쪽에 있는 동령부를 공격하여 빼앗았습니다. 요동 동령부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우라산성의 위치에서 북쪽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역사로 보면 우리학계에서 정해놓은 곳이 우라산성이면 이성계가 피땀 흘려 빼앗은 요동 동령부의 땅이 이성계 조선의 영토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바다까지 이성계의 피땀 흘려 항복을 받아낸 곳임을 역사서에 나와 있듯이 이성계 조선에서는 그 땅을 이어받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미스터리한 이야기는 홍건적과 이성계의 만남입니다. 개봉에서 한반도 개경까지 어떻게 왔을까? 정말 미스터리한 이야기입니다. 이성계가 빼앗은 요동 땅은 어찌하여 명나라한테 빼앗겼는가? 역사서에 나타난 거리와 실제 거리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가 하는 의문점입니다. 미스터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란한 역사를 찾아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